이번 17부 영상은 15, 16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16부에서는 넓은 맛의 정체인 타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타닌은 감, 바나나, 와인에도 많지만 렌틸, 콩 등 콩류와 견과류에도 풍부한 식물 화합물입니다. 식이섬유 16부에서 타닌은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타닌은 소화관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이렇게 딱딱한 대변은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로 이어지면서 변비와 치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류의학에서는 장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여전히 식물성 음식 섭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큰 부피의 딱딱한 대변을 자주 배출하는 경우에는 치질, 항문열상 등 다양한 항문 직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치질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배변 시 반복적인 힘주기인데, 이는 항문 쿠션을 지지하는 인대의 파괴로 이어지고 치질 조직의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많은 큰 부피 폐기물을 항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극도로 섬세한 항문 점막을 과도하게 늘려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면서 치질, 항문 열상 등 여러가지 항문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 좋아하십니까? 감에 있는 타닌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이 기사에서도 타닌은 몸속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장내 수분이 부족해 대변이 딱딱해지고 장 운동까지 느려져 변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혹 감이 숙성해서 홍시가 되면 타닌 성분이 줄어들어 변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타닌 성분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만, 건강한 사람도 익은 감이라도 배변 시 통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어떤 형태의 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타닌은 소화효소를 광범위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닌은 트립신을 억제하면서 단백질 소화율을 감소시키고, 아밀라제를 억제하면서 탄수화물 소화율 역시 감소시키고, 췌장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하면서 지방 소화율 역시 감소시킵니다. 이러면 소화불량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장에 소화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더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변비와 치질, 개실증 등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은 이런 타닌과 같은 소화방해 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적의 영양소 흡수를 통한 완전 소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폐기물이 거의 사라지겠죠. 즉, 변비와 치질 등이 사라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지난 15부에서 고기 단백질의 소장 내 소화율은 약 96%에 달하면서 육류는 소장에서 다 흡수되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화효소를 억제하지 않는 완전 소화라는 겁니다. 지난 9부에서 감 섭취로 생성된 위석이 위를 완전히 막은 사례를 소개드렸는데요. 감에 있는 타닌은 소화를 억제하고 수분을 흡착해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게다가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위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뻑부시티에서 장 폐색이 확인된 66세 남성은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중 제거한 이물질을 확인했더니 역시 소화되지 않고 뭉친 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닌이 많은 바나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싱겁게 먹어도 꿈쩍하는 혈압에 바나나를 권유하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바나나에 많이 포함된 당분은 혈당을 상승시키며 자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결국 혈압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칼륨을 같은 양으로 비교할 때 베이컨의 칼륨이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베이컨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바나나보다 혈압에 더 좋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바나나는 타닌도 많지만 저항성 전분도 상당히 많아서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역시 소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하는 음식 찌꺼기가 크게 증가해서 대변 양 역시 당연히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비와 치질이 더 악화되겠죠.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저항해서 잘 소화되지 않아 섬유질처럼 작용하는데요. 각종 콩류와 현미기리 등에는 섬유질도 많고 저항성 전분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거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흔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대장질환이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대한소화기내과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대장에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이 넘쳐나면 대장에서 이들이 부패하면서 과도한 가스와 대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대장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줄여야 합니다. 즉 각종 콩류나 현미, 기리 등 통곡물은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들은 대장까지 소화되지 않고 도착해서 대장에서 부패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종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일어나며 심한 방귀냄새, 변냄새가 따라옵니다. 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일부 의사들은 바나나 등 과일을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맛있게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던데 과거의 야생 상태의 모습을 보면 씨앗이 90% 정도면서 과육도 매우 쓴맛이라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씨 없이 맛있고 달달한 과일을 즐겁고 풍족하게 먹었을 것이라 상상했나요? 상상과 현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닌은 접착력과 코팅력이 정말 강력한데요. 이런 탄닌 특성을 이용해서 생체 친화적 접착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접착제로도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접착제와 코팅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닌은 어디든 잘 달라붙습니다. 탄닌은 수분과도 잘 결합하고 미네랄하고도 잘 결합하고 단백질과도 잘 결합합니다. 탄닌에 미네랄이 달라붙게 되면 미네랄의 흡수 역시 방해할 수 있겠죠. 탄닌은 특히 철,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과 결합해서 복합체를 만들기 때문에 소화관에서 이런 미네랄들의 흡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미네랄을 잘 섭취해도 탄닌이 많은 각종 콩류, 현미, 귀리 등 많이 먹으면 전반적인 미네랄 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성장기 아이들에게 렌틸콩, 콩, 현미, 귀리 등을 먹이면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카니보어 식단과 채식 식단으로 치질에 대해 무작위 대조군 임상 실험을 한다면 그리고 10년 이상 연구한다면 아마도 채식 그룹에서 치질 발생이 최소 5배 이상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런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감수하고 연구할 능력이 있는 곳은 사실상 대기업밖에 없는데 식품 대기업에서 이걸 연구할 리가 없겠죠. 아주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뭐하러 돈 낭비, 시간 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섬유질 섭취가 대장이 꼬여버리는 심각한 질환인 대장염전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을 읽어보면 섬유질 섭취량이 많은 경우 흔히 과도하게 긴 결장이 동반되며 거대 결장증 및 대장염전, 즉 대장 꼬임의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장이 꼬여버리면 그 부위가 괴사되어 장 절제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장염전은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 대장염전은 서양형에서는 만성변비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반면 아프리카의 대장염전 형태에서는 고섬유질 식단이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프리카에서도 섬유질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만 국한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이 대장에 도착하면 부패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고 대변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대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꼬여버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육식 위주로 하면 대장 내부에 가스도 없고 대변량도 크게 적어지고 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장이 꼬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폐기물이 많아지면 치질도 오고 대장도 꼬이기 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량의 대변이 생성되는 것은 장질환 환자에게 실제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렌틸콩이니 현미니 귀리니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여기에는 섬유질도 많고 저항성 전분도 많고 탄닌도 많기 때문에 극심한 소화장애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대변량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여기에는 피트산, 옥살산, 렉틴 등 다양한 항영양소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미네랄 흡수가 크게 방해받으면서 장 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각종 콩류와 통곡물들을 왜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먹고 있는지 저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 대장을 괴롭힐 수 있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치질, 변비, 개실증, 항문 열상을 해결해보겠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 탄닌 등이 많은 식물을 최대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폐기물을 더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8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